오늘은 홍개월 절정 부분 되겠습니다. 절정 부분은 이제 남장을 하던 개월이 평국이죠. 이제 여자임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 이제는 보국과 결혼을 하면서 평범한 아녀자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남편이 된 보국과 갈등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영춘이라는 애첩을 죽이는 사건으로 인해 남편 보국과 갈등이 깊어지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조선 후기에 쓰인 영웅소설이자 군담소설로 중국 명나라를 배경으로 하여 여성 영웅인 홍계월의 고행과 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특징은 홍계월의 능력이나 사회적 신분이 남성보다 절대적 우위에 있다고 그려진다는 점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지배하에 군법을 위반하였다고 엄벌을 받는 내용이나 계월이 여성임을 알면서도 벼슬을 그만두게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국난을 당했을 때, 외적이 침입하였을 때 남성보다 높은 벼슬을 주어 국난을 극복하고자 했다는 점은 매우 획기적인 여성상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드디어 기ril이 되고 혼례를 행하게 되었다. 결혼을 했네요. 계월이 푸른 위도새 붉은 치마로 단장을 하고 시비등이 좌우에서 도와 나오는 거동이 엄숙하고 계월의 아름다운 태도와 침착한 모습은 뭐였어요? 그렇죠. 당대 제일이었다 라고 하는 건 누가 평가를 내려? 그렇죠. 서술자가 내리는 거죠. 결국 이 대목은 계월의 어떤 모습을 묘사하고는 있지만 주관적인 서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갑옷을 벗고 그 다음에 여성의 신분으로 혼례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또한 장막 밖에는 장수와 군졸들이 갑옷과 투구를 갖추고 깃발과 창을 좌우에 갈라 세우고 지키고 있었는데 그 대열의 엄숙함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 자, 여자로서의 모습과 장수로서의 모습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이게 어찌 본다면은 계월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라고 볼 수 있겠어요. 보국 또한 행색을 갖추고 금으로 된 안장이 마련된 준마 위에 또렷이 앉아서 복미선으로, 이때 선자가 이게 부채 선자예요. 그러니까 복미, 봉황의 꼬리 모양으로 만든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계월의 궁에 들어갔다. 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굳이 서술자가 평가를 내리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상당히 객관적 서술로 들어가고 있어요. 보국이 계월과 교배를 하는 모습은, 교배라고 하는 것은 절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신랑과 신부가 신선이 옥황상제에게 복숭아를 바치는 장면과도 같았다. 교배를 마치고 그날 밤에 동침을 하니 원앙과 비치의 즐거움이 지극했다. 이제는 합방을 했네요. 이튿날 새벽 두 사람이 위공과 정열 부인은 계월의 부모고요. 뵈니 위공 부부가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 또한 기주와 공열 부인을 뵈니 기주와 공열 부인은 보국의 부모고요. 기주가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세상 일은 참 헤아릴 수가 없구나. 너를 내 며느리로 삼을 줄 생각이나 했겠느냐? 그렇지, 남자인 줄 알았는데 라고 보면 되겠어요. 계월이 다시 절하여 아뢰었다. 소부에, 이때 소부는 작은 며느리가 아니라 며느리가 자기 자신을 낮추는 1인칭 대명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죽을 목숨을 구하신 은혜가 있고 13년을 길러주셨을 때 근본을 아뢰지 않은 죄, 즉 자신이 여자임을 밝히지 않은 죄는 만번 죽어도 아깝지 않사옵니다. 썰이 이거죠. 하늘이 도우셔서 시부모님으로 섬기게 하시니 이는 저의 원이옵니다. 진짜 원이었을까? 진짜 원은 아니지만 그냥 립서비스 정도로 봐도 될 것 같고, 내가 계월이라고 한다면 억울해 이럴 것 같아요. 이처럼 종일 이야기하다가 하직을 했다. 금덩을 타고, 금덩을 주려 할 때 금덩인데, 금덩이라는 것은 금으로 장식한 가마를 얘기합니다. 본궁으로 향해 가니 시녀들이 모셨다. 왜 자꾸 궁이라고 해요? 그건 천자가 보국하고 평국에게 궁을 하사했죠. 앞에서 중문으로 나올 적에 눈을 들어 영춘각을 바라보니, 자, 요게 문제. 요게 이 영춘각에는 영춘이라고 하는 애첩이 있죠. 보국의 애첩 영춘이 난간에 걸터 앉아 짜증나네, 건방지네.
개월의 행차를 구경하고 있었다. 개월을 보고도 몸을 움직이지 않으므로 와우, 인사도 안 해, 절도 안 해, 감히 첩주제에 자 깝죽대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영춘이 보국의 총애를 믿고 교만 방자하게 행동하여 자 개월을 자극하고 있는 거야. 왜 쓸데없이? 나도 이해를 못하겠어. 개월이 성을 내어 덩을 머무르게 하고 무사를 호령해 영춘을 잡아내어 덩 앞에 꿇게 했다. 그리고 호령하여 말했다. 네가 중군장의 권세를 믿고, 이때 중군장이라고 하는 건요, 중군의 대장, 즉 보국을 얘기합니다. 교만의 나행차를 보고도 감히 난간에 걸터 앉아 요동하지 않는구나. 네가 중군장의 힘만 믿고 이와 같이 교만하니 너 같은 요방한 년을 어찌 살려두겠느냐. 군법을 세우려. 잠깐. 아니, 본마누라가 처가 이제 애첩을 혼을 내는 건데 굳이 뭐까지 군법까지 세우는 거는 조금 오바죠. 즉 집안의 일, 가정의 일을 군법에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뒤끝이라고 나는 볼 수가 있어. 약간 억지스러워. 그러고서 무사를 호령해 영춘을 어우, 쌈박하네요. 그죠? 배라고 했다. 무사들이 명령을 듣고 달려들어 영춘을 잡아내서 목을 빼니 군졸과 시비들이 겁을 내어 바라보지 못했다. 무섭지. 이때 보국은 개월이 영춘을 죽였다는 말을 듣고 분함을 이기지 못해. 분함을 이기지 못한 것까지는 그렇다고 쳐. 근데 부모에게 아뢰었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쪼잔하다고 해야 되나, 좀스럽다고 해야 되나, 남자답지 못하다고 해야 되나. 뭐 남자다움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쓰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 듯 하지만 어쨌거나 간에 당시 가부장적 제도 하에서는 조금 그렇죠. 개월이 전날 대원수되어 소자를 중군장으로 부렸으니 군대에 있을 때는 소자가 개월을 업신여기지 못했습니다. 왜? 원수니까. 하지만 지금은 개월이 소자의 아내입니다. 한마디로 뭐야? 처지가 바뀌었다. 내가 남편이다. 그런데 어떻게 남편인 내 소자가 사랑하는 영춘을 죽인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결국은 상사와 부하의 관계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다라고 얘기하면서 남편으로서의 어떤 권위를 내세워가지고 자기 아내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일종의 권위주의적 태도라고 볼 수 있으며 남성 중심적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공이 누굽니까? 그렇죠. 개월의 시아버지죠. 보국의 아버지고요. 만류하기를 잠깐 릴렉스. 개월이 비록 네 아내가 되었으나 그러나 동그라미 1번 밑줄 쫙 벼슬을 놓지 아니하고 의기당당하여 너를 좋게 부릴 사람이고 아직까지 벼슬이 너보다 위이고 예로서 너를 섬기니 어찌 그러다 하리요. 또한 동그라미 2번 영춘은 첩이라고 하나 거만하다가 죽었으니 갑자기 첩이 본마누라인 처한테 깔딱거리는 거잖아. 얘를 다 갖추지 않았으니 누구를 탓할 것이며 밑줄 쫙. 또한 개월이 그릇된 궁녀비를 죽인다고 하여도 누가 그러다고 책망하겠는가. 너는 조금도 괴념하지 말고 마음을 변하지 말라. 즉 한마디로 끽소리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만일 영춘을 죽였다고 좁쌀스러운 마음을 두면 밑줄 칠까요? 동그라미 3번 부부의 의리가 변할 것이고 그러면은 이건 집안의 문제가 아니야. 동그라미 4번 뭐야? 이 결혼은 천자가 주장한 거야. 중매를 쓴 거야. 그러니 너는 불충이 되는 거야. 따라서 만류, 릴렉스, 참어 이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여공이 보국을 만류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딱 4개네. 객관식.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하신데 보국이 여쭈오되 부친께서는 부당지설합니다. 자, 부당한 말씀, 잘못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 대장부가 되어 계집에게 괄시를 당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건 아직까지도 불만을 드러내고 있으며 남존 여비의 의식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로부터는 개월의 방에 들지 아니하고 개월이 생각하기를 영춘의 혐의로 아직 아니오는도다. 누가 보국을 남자라고 하리요? 여자에게도 미치지 못하는구나. 자, 한마디로
보국의 옹졸함을 비난하고 있네요. 하고 남자는 못됨을 분하여 눈물을 흘리며 세월을 보내더라. 자, 여기까지가 자, 우리가 이제는 홍계월 전의 절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요거겠지요. 여공이 보국을 만류하는 이유 4가지. 조금 전에 본 거니까 기억날 겁니다. 첫 번째는 계월의 지위가 보국보다 높다는 점. 두 번째는 영춘이 죄 없이 벌 받은 게 아니야. 깝죽대다가 벌을 받은 거야. 세 번째는 부부지의, 즉 부부 사이에 의리가 변할 수 있어. 네 번째는 천자가 주장하신 거야. 그런데 이거를 거부하면 마치 천자의 명령을 거역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즉 불충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끽소리 말고 있어 라고 만류하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는 홍계월전 절정. 평범한 아녀자로 돌아오게 된 계월은 보국과 갈등을 일으키고 영춘이라는 보국의 애첩을 죽이는 사건으로 인해 갈등, 즉 골이 깊어지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